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소비자 지출 감소와 세계 경제의 영향, 그리고 미국 와인업계 관세로 혜택을 볼까?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이유는?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소비자 지출이 줄어들면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은 소비자 지출이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정부의 지원금과 저금리 환경 덕분에 소비는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 흐름이 꺾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소매 판매 증가율은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1월 대비 0.2%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한 0.7%보다 훨씬 저조했죠. 특히 생필품이 아닌 선택적 소비 제품을 판매하는 업종에서 타격이 컸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단순한 일시적 변화가 아닙니다.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위축되면서 지출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죠.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은 돈을 아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소비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 관세 정책과 관련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는 지난 3개월 동안 급격히 악화되었고 2월에서 3월 초 사이에는 최대 11%나 하락했습니다. 그동안 소비 심리와 소비 지출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점점 그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의 핵심 요소였던 소비가 위축되면 다른 부문, 예를 들어 제조업의 부진을 상쇄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미 제조업 지표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는 3월 초 급락하면서 미국 내 공장 가동률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죠.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은 1분기 미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2.1% 하락으로 조정했습니다. 즉,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더 둔화될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미국 경제가 둔화되면 이는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세계가 감기에 걸린다는 말이 있듯이 미국 경제가 흔들리면 글로벌 경제 성장도 둔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도 이에 대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OECD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국,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경제국들이 경기 침체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 세계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는데요. OECD는 2024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로 예상했지만 2025년에는 3.1%, 2026년에는 3%로 점점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과 무역 파트너국들 간의 관세 인상이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간의 관세가 오는 4월부터 25% 인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OECD는 관세 인상이 일부 품목에 국한되면 경제활동이 덜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과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비자 지출 감소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아직 완전한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가구가 팬데믹 기간 동안 빚을 갚고 저축을 늘렸고 고용시장도 여전히 탄탄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플레이션, 관세 인상, 금리 정책 등의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 경제 흐름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앞으로 미국과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소비자들의 지출 패턴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미국 와인업계와 유럽산 와인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유럽연합에서 수입되는 와인과 샴페인에 20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 조치가 미국 와인 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프랑스의 보르도, 이탈리아의 바롤로, 그리고 샴페인 같은 고급 와인의 가격이 크게 오를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이 비싼 유럽 와인 대신 미국산 와인으로 눈을 돌리게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다면 정말로 미국 와인 업계가 이득을 볼까요?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와인 업계는 최근 몇 년간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와인 판매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며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비싼 와인보다는 저렴한 대체품을 찾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사람들이 술 소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비알코올 음료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와인의 수요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는 데이터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3년 미국의 전체 와인 판매액은 1,07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격 인상 덕분이었고 실제 판매량은 5년 전보다 감소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3억 7천만 케이스가 팔렸던 테이블 와인은 2023년에는 3억 1,900만 케이스로 줄어들었습니다. 맥주와 와인을 함께 판매하는 미국 주류 기업 콘스텔레이션 브랜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맥주 판매는 3% 증가한 반면 와인과 주류 판매는 14%나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는 음주자 48%가 지난 6개월 동안 술을 줄이기로 결심했다고 응답했죠. 즉, 와인 시장은 소비자들의 변화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인해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수입되는 와인에 200% 관세가 부과되면 당연히 수입 와인의 가격이 급등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 와인 생산자들은 일시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럽 와인을 찾던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 때문에 미국산 와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또한 지금까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에서 값싼 포도를 수입해 사용하던 미국 와인 제조업체들도 미국산 포도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미국 포도 재배 농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모든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미국 소비자들의 취향입니다. 미국인들은 단순히 가격 때문에 유럽산 와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와인의 독특한 맛과 전통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급 와인을 즐기는 소비자들은 단순히 저렴한 대체품을 찾기보다는 비싼 가격을 감수하고서라도 유럽산 와인을 고집할 가능성이 크죠. 유럽 와인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내 소규모 와인 수입업체들과 유통업체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와인 제조업체들은 단기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유럽산 와인을 주로 유통해온 업체들은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 내 수천 개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기업들인데요. 전문가들은 와인 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세 부과가 꼭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와인협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와인은 관세 분쟁과 무관한 산업이며 와인 업계가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고 밝혔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미국 와인 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와인 시장 전체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유럽산 와인에 200%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음. 이는 단기적으로 미국 와인 업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음. 하지만 소비자들이 유럽 와인의 품질과 전통을 선호하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 와인 업계가 계속해서 성장할지는 미지수. 또한 소규모 수입업체와 유통업체들의 생존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큼. 따라서 미국 와인 산업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려면 단순히 관세에 의존하기보다는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맞춰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